근데 선생님은 힘들구나, 힘내보자 라는 말도 해주겠지만 왜 힘들까? 힘들게 된 이유가 뭘까? 좀 분석적으로 접근하는 편이에요. 선생님은 전해지지 않아요? 사랑과 관심이? 반갑습니다. 딱 나와 메가스터디 최적입니다. 하마한 최적입니다. 캐스트로 아주 오랜만에, 그리고 워크숍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적자 워너비 파티 영상으로는 만났지만 우리 메가스터디 스튜디오에서 캐스트를 찍게 되어서 오랜만에 적이, 최적이 곱하기 메가, 이거 할 때마다 좀 어색하네요. 기가 캐스트. 우린 메가로 안 된다. 기가 캐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선생님이 이걸 매해마다 촬영을 하는데 항상 제목은 똑같습니다. 이제 딱 이 시기 즈음에 다시 도전하는 친구들이 이제 결심을 하고 어디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계획을 세우고 다짐하는 시기다 보니까, 또 우리 메가스터디에서 훌륭한 선생님들께서 N수생들 대상으로 또 캐스트를 진심을 담아 촬영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선생님도 매해마다 반복되는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 시리즈가 되잖아요. 매해마다 쌓이게 되면. 그래서 전 사이트에 있을 때 찍었던 영상도 다시 한번 보고 왔는데, 머리 스타일은 지금이 가장 웃깁니다. 익숙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도 곧 익숙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은 굳이 최적의 강의를 듣는 친구들 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좋고요, 뭐 혹은 더 나가서 그냥 다시 도전하는 그런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보고 뭐 좀 거창한 얘기는 뺄게요. 무슨 말이냐, 뭐 위로를 전한다라든지 뭐 혹은 여러분들이 다짐하는 데 있어서 큰 뭐 기회를 드린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솔직한 이야기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캐스트를 촬영할 때 항상 어떤 자세로 임하냐면, 너희들은 이렇게 공부해야 돼, 이렇게 공부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야, 가장 영리하게 공부하는 방법이야, 그런 식으로 하니까 너 실패한 거야, 이런 얘기는 차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일단 선생님은 여러분처럼 용기를 못 냈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이유가 그래요. 그해 겨울 저기 이야기. 이거 진짜 생각할 때마다 참 아찔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뭔가 복합적인 느낌이 들어요. 선생님이 수능을 치렀던 그 해, 당장은 뭘 했었냐 떠올리면, 선생님 아버지와 함께 양식장을 지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야, 일당 잘 쳐줄 테니까 너 놀지 말고 와서 일해. 제주도의 추운 그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그제 바닷가 바로 옆에 전복 양식장을 지을 때 선생님이 이제 아버지 모시고 일도 배우고, 그때 생각하면 참 우리 아버지는 뭘 그렇게 큰아들을 닥달하시는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기대가 높아서 그런지, 아니 선생님이 일을 해보면 얼마나 했겠습니까? 고3 수능 끝난 직후에. 뭐 그전에도 귤밭에서 혹은 감자밭에서 일도 했었고, 초등학교 때는 아버지 어머니께서 하셨던 바나나, 그리고 파인애플, 키위, 그런 농장에서도 일을 해봤는데, 아니 그렇다고 해서 공부만 하다가 온 아들이 예를 들면 무슨 도구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거 가져와! 갔는데 그게 뭔지를 어떻게 알아요? 뭐 잘못 갖고 오면 야, 너는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필요한 것도 아닌데 왜 갖고 왔냐부터, 그러다가 마무리가 되고 2월 달에 딱 이 시기 즈음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내려서 혼자, 그때는 지금처럼 지하철에 안전창 이런 게 없었을 때라서 저 멀리서 지하철이 쑥 오면 그 바람이 팍, 그때 머리를 좀 길었었기 때문에 고독하군, 뭔가 쓸쓸하군, 그러면서 어디를 향했냐면 노량진이었어요. 노량진의 그 학원가를 가서, 선생님도 원래 처음엔 다시 도전하기 위해 서울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뭐 학원을 다녀봐야 알지, 제주도에서 뭐 유명한 선생님이 누군지, 어떤 학원을 다니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하염없이 노량진에 있는 각 학원마다의 그 안내 책자, 카탈로그 하나하나씩 모았어요. 그냥 수학 선생님 뭐 광고 돼 있는 거 모으고, 영어 국어 막 모으면서 일단 가방 한가득 챙기고, 그 다음엔 친척네 집에 머물러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전철도 타고 쭉 갑니다. 가는 그 전철 안에서 또 이제 음악을 들으면서, 그리고 저녁 약속이 있었어요. 신촌에서 친구들끼리, 야 우리 성인도 됐으니까 맥주 한잔 마셔. 좋아. 이날만을 기다려왔어. 그래서 신촌에 가서 술을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니까 나는 못하겠어. 이제 할 수 없다 혹은 할 필요 없다라는 이유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친구들과 얘기를 나눠보니까, 야 네가 간 그 학교 상당히 좋은 학교인데 왜 굳이 재수하려고? 그리고 너 그렇게까지 고등학교 때 하고 싶었던 음악 활동도 이제 본격적으로 할 수 있잖아. 그렇지. 내가 대한민국의 락 음악의 역사를 근데 다시 도전하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자신 없었던 게, 이유가 진짜 뭐 세라 그러면 100개는 될 수 있어요. 난 다시 도전할 수 없다, 혹은 다시 도전할 필요가 없다. 그 학교 나온 선배들도 잘 됐고, 그 다음에 나도 그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면
무엇이든 못 해낼 게 없다, 충분하다,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자신이 없었던 이유는 노는 걸 포기하고 갈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 이상의 놀거리들이 많고 서울은 그래서 그냥 바로 다음날 포기합니다. 그게 그해 겨울 저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결심했잖아요. 그 용기에 진심으로 박수를 칩니다. 이렇게 선생님은 내지 못했던 그 용기를 내어 지금 계획을 세우고 인간만이 꿈꿀 수 있어요. 인간만이 두 개의 세계에 살 수 있어요. 현실의 세계와 이상의 세계. 그러니까 인간만이 종교를 갖는 거고요. 인간만이 사회문화로 따지면 준거 집단을 갖게 돼요. 인간만 갖습니다. 그래서 그 준거 집단을 이루려는 자신의 목표와 꿈을 이루기 위해서 현실을 참아내고 버티고 하는 건 인간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너무도 인간적인 이런 걸 선생님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제자들 혹은 이 영상을 보는 메가스터디 이용자들, 고객들 큰 박수를 치고요. 1, 2년 늦는 건 아무런 흠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나이 때는 정말 몰라요. 그러니까 선생님 나이 때도 친했던 친구들이 다시 도전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 이 나이를 먹고 제주도 가서 친구들 오랜만에 만났어요. 뭐 얘기하다 갑자기 야 너 재수했잖아, 이런 얘기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절대 흠이 되지 않는데 오히려 어떤 게 있냐, 현실에 맞춰서 그냥 뭔가를 포기하고 가는 것이 계속 찜찜한 형태로 남아있는 것은 많이 봤습니다. 그때 그랬을걸, 그때 다시 도전해 볼 걸 그랬네. 선생님은 군대 갔다 온 이후에도 친구들 만났을 때 그게 약간의 안주거리였어요. 친구들이 야 우리 저기가 재수했으면 어땠을까? 그거는 상상일 뿐입니다. 역사에 가정이 없듯 한 인간의 역사에도 가정은 없어요. 상상이나 하는 거지. 현실이 될 수 없으니까. 하지만 1, 2년 늦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고독해질 것이고 지금부터 또 뭔가 자기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가질 거거든요. 근데 그게 입시에서의 성공으로 남으면 여러분들은 그 어떤 분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경험치를 갖게 될 거고요. 이마저도 이번에 또 패배 혹은 여러분들 생각으론 다소 좀 아쉽다 라고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1, 2년이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자기가 이룰 수 있었던 걸 또 한 번의 도전으로 못 이뤘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나는 왜 다시 도전하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주길 바랍니다. 다시 도전할 때는 남들이 봤을 때 잠깐만 그 정도 학교면 됐는데? 그 정도 과면 충분한데? 아니야, 난 더 나갈 거야. 목표를 더 높일 거야. 그렇게 자발적으로 재수하는 경우가 있고요. 비자발적 재수도 있죠. 선생님 정말 안타깝지만 제가 썼던 원서 다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다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내가 원해서 하는 거야, 난 싫은데 하는 거야, 그러지 말고요. 여러분, 비자발적인 재수라는 개념은 없어요. 인간은 모든 것을 자기가 결정합니다. 5번째는 N수생과 재학생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늙었어? 라고 N수생들이 스스로 막 얘기해요. 늙었으면 얼마나 늙었어요? 재학생들보다 한두 살 더 먹었네요?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해요. 다시 도전하는 친구와 재학생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솔직함에서 선생님은 규정을 짓습니다. 솔직함이 무슨 말이냐? 일반적으로 재학생들은 다소 솔직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야, 너 이거 이해됐어? 네. 쉽지 않았을 텐데 이거 이해된 거 맞아? 네, 저 이해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 모른다는 말을 하는 게 낯설어요. 그리고 모른다고 말하면서 손을 내미는 게 어색합니다. 하지만 N수생들은 아주 솔직하죠. 선생님 저 다 이해 안 됐어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선생님 저 이거 필요해요. 이거 좀 해주실래요? 재수학원에 가면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나오거든요. 야, 너 작년에도 공부했잖아. 이거 아는 거 아니야? 저거 아는 줄 알았는데 다시 보니까 이거 엉성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역시 넌 솔직해졌구나. 이제 네가 부족한 게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됐구나. 그것만도 크게 성공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혹시라도 재학생들이 본다면 나는 솔직하지 못한가? 한번 따져보세요. 나중에 가서야 솔직해지겠다.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자신의 뭔가 한 번의 과오, 부족함을 깨닫고 이제 내가 솔직해져야지 라고 하는 것의 시행착오를 나중에 경험하지 마시고 지금 재학생들은 자기가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고 부족하다면 부족한 걸 인정하고 끊임없이 채워나가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 그리고 다시 도전하는 친구가 혹시라도 자신을 계속 감추고 있다면 이젠 솔직해져야 합니다. 얘는 어떻게 읽는 거냐? 한자로 지존, 얘는 자존심. 이게 뭐 철학적으로 아주 규정된 표현은 아닌데 철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만든 말일 수도 있거든요. 지존이란 말은 지극히 존엄하다, 가장 꼭대기에 있다라는 뜻이고, 자존심은 우리가 어떨 때 써요? 자존심이 상했다, 자존심이 깨졌다, 자존심을 지키자, 이렇게 쓰잖아요. 그게 자존심이라는 개념의 아주 나약함입니다. 자존심이라고 하는 건 지켜줘야 되고 안 그러면 깨질 것 같고 상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존이라는 개념은요, 깨지거나 상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차 이야기 할 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냥 국산차 타고 다녀요. 그래서 우리 메가스터디 지하 주차장에 보면 아마 국산차는 선생님 차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누가 보면 야 너도 좀 비싼 외제차 타고 다녀라, 좀 좋은 차 타고 다녀라. 근데 한 번도 물어본 적은 없어요.
그것 때문에 부끄러운 적 한 번도 없고요. 그것 때문에 뭔가 이 자리가 불편한데 해본 적 없습니다. 그게 지존이라고 하더라고요. 얘는 좋은 대학 가고 난 지금 뭐 하는 거야? 자존심 상해가 아니고 그게 뭐 어때서 내 계획대로 내가 세운 어떤 그 목표와 다짐을 통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한없이 서러운가요? 서러울 때 있지만 그 서러움이 지속될 필요가 없습니다. 7번 때로는 미친 척 해보는 것도 좋다. 이거는 선생님 친구가 했던 얘기인데 선생님이 진짜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님께 이렇게 사랑합니다. 요새 힘드시죠? 아버지 어머니 힘드시죠? 야 내가 진짜 메가스터디 강사가 오늘 우리 고여사님 어깨 한번 시원하게 주물러 드린다. 오세요 이쪽으로. 이거를 제주도 내려갈 때 수도 없이 연습을 해요. 비행기 안에서도. 근데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게 너무 어떨 때는 막 민망하기도 하고 상상을 해보면 갑자기 선생님이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께서 요새 정말 힘들었구나. 메가스터디로 이적한 이후에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얘가 요 모양 요 꼴이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시진 않겠지만 그래서 선생님 친구가 그걸 정말 잘하는 친구가 있는데 걔가 뭐라고 했냐면 야 나는 이게 처음부터 잘 됐겠냐. 한번 내가 미친 척 해보자 해서 한 번 하니까 그렇게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어떨 때는 야 아빠가 오늘 힘들었어 주물러봐. 그럼 하는 거예요. 아니 아빠 저번에 내가 준 쿠폰 있잖아. 쿠폰 무슨 쿠폰? 안마 쿠폰 드렸잖아요 10장. 다 쓰셨는데 이런 농담하면서 밝게 지내보자 라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여기 마지막 이거 있죠 9번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근데 계속 혼자라고 생각하니까 혼자처럼 보이는 거죠. 서포터즈가 많아요 생각보다. 일단 최적 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서포터즈에 선생님이 서포터즈 대표가 되지 못할지언정 그 서포터즈에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는 한 선생님으로서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 힘들면 와서 힘들다고 하세요. 근데 선생님은 힘들구나 힘내보자 라는 말도 해주겠지만 왜 힘들까? 힘들게 된 이유가 뭘까? 좀 분석적으로 접근하는 편이에요 선생님은. 근데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께서 한편으로는 좀 서운한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를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처음 맞닥뜨린 서툼 그 누구도 그걸 비난하지 않습니다. 근데 부모님께서는 이게 처음이 아닐까요? 재수생 자식을 둔 부모도 처음이에요. 소통하는 법도 처음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모님을 지켜보는 여러분도 처음이잖아요. 다소 시간을 주면 안 되나요? 선생님이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조언이 아니라 부탁하는 거예요. 전해지지 않아요? 사랑과 관심이 서포터즈가 있기 때문에 굳이 안 만들어도 좋은데 만들겠다 그러면 약간의 미친 척도 필요하다고요. 이게 불요예요. 불요, 불굴. 자, 강, 불식. 동요된다 그러죠. 주변 이야기에 동요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어찌하다가 운명에 굴복할 수밖에 없을 때도 있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굴복하지 마세요. 스스로 강해지기 위해서 휴식할 때 쓰는 식자입니다. 쉴 식자예요. 쉼 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선생님 저 그럼 쉬지도 말고 계속 공부합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그만두지 말라고. 스스로 강해지기 위해서 강해지기 위한 그 작업을 그만두지 말고 한번 가보죠. 우리 선생님의 제자라면 나중에 누구한테 배웠어? 표적 선생님께 잘 배웠구나. 너 정말 잘 배웠구나라고 소문이 날 정도로 선생님도 혼신을 다해서 열심히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선생님도 건강관리 철저히, 여러분도 철저히.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온과 평화가 함께하길 바라면서 피스.